자, 올해 그 만인과 후공의 느낌으로 앉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저번 시간에 즐겁게 우리가 함수를 하고 있는데 함수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분명히 뭘 배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되게 위험하다. 영상을 전혀 보지 않고 개념을 보지 않고 문제만 푸는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문제만 푸냐? 영상 볼 시간이 없다. 문제 푸는 것보다 영상 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더 무식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릴 것 같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수학을 망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꼭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하지마. 근데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지마 하는데 꼭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그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아예 안 하면 안 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하면은 그냥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 보다. 그냥 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안타깝죠. 왜냐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한 거죠. 근데 억울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해서 망하면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성훈은 뭐 그럴 일은 없죠. 그렇죠. 오성훈이 안 했으면 안 했지. 뭐 이상한 방법으로 하진 않으니까. 그죠? 자,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 준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제대로 들었습니까? 네. 확실해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알겠네, 그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듣기만 했다. 잘 알았어. 듣긴 들었어요, 진짜로. 몇 번까지 했습니까, 유형? 우리 유형 18번까지. 유형 18번까지 했대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까지 했나봐요. 그죠? 왜 26번이 추가가 있지? 내가 공부를 했을 리가 없는데. 풀어줬겠죠, 내가. 근데 유형 18번은 사실은 뭐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역함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도 당연하겠지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에 대한 것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많이 출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그 개념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거의 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였겠고, 특히 여기서 내가 1031번을 풀어줬나요? 아직 안 했죠? 1031번 풀어줬어요? 아니요. 1030번만 풀어줬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나요? 1030번 풀었어요. 1030번 풀었어요? 1031번은 잘 풀었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30번 안 풀어주긴 했지. 풀어주진 않았나요? 근데 저 언급 정도만 언급 정도만 했어요. 몇 가야 되는지. 그래프 그려서? 네.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래프를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대충 때려 맞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 그러면 그냥 y랑 x랑 만나는 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이유 따윈 없다.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고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제 나 같은 T 같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대충 푸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이유를 꼬치꼬치 해놓습니까? 이러면서 푸니까 나중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문제가 바뀌면 다 틀리죠. 다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 그러면 몰라요. 그 이유를 아무도. 그러니까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심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문제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자면 1034번 문제 풀어봤나요? 잘 풀렸습니까? 1034번 하나 풀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34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1034번 문제를. 1034번. 자, 첫 번째. 아몰랑하고 나왔지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어떤 얘기냐라고 한다면 역함수가 뭐한다?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때가 됐는데 그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fx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을 통해서 어떤 미지수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a라는 미지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면 내가 일반적으로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함수, 연속된 함수라고 부르는데 끊어지지 않는 함수에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딴 건 잘 모르겠지만 둘 다 기울기가 몇이죠? 양수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조금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3보다 작을 때는 3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몇으로 바뀌죠? 3으로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하겠지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뭐가 된다 그랬죠? 실수 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3x-1이 뭐 3일 때 8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우리 준이 옆에 앉으시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잘못 같습니까? 오늘 늦은 일 뭐예요? 또 바빴어요? 그죠? 수학 수업보다 바쁜 일이 많다. 그죠? 우선순위에서 이제 가장 밀리고 있는데, 그죠? 수학을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 안 두면 성적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선순위 좀 잘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쪽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치역이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안 돼요. 여기가 치역이 여기가 빠지잖아.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빠지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되냐? 이렇게 되면 되냐? 이렇게 돼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y축의 x축의 평행 같은 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어떤 것만 될 수 있다?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3일 때 y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때 몇이 나오는 거야? 3 플러스 a가 나오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8.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연결이 안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게 먼저 a 값은 1대1 대응의 조건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역함수인데 역함수예요.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11인데 자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 역함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x가 들어갔을 때 y 값을 이제 대응시키는 게 원래 함수죠. 역함수는 y 값이 x, y가 바뀌는 거잖아. 그 y 값이 그거였을 때 x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보통 잘 안 그리거든. 정말 역함수가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를 왕따를 시켜요. 역함수를 거의 안 구해요.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를 배우지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그리지도 않는 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 역함수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패싱을 시키는데 역함수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가 패싱을 당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f 인버스 11이라서 f 인버스에 넣으라는 얘기는 y 값이 11이었을 때 x 값을 찾아라 그 얘기야. 원래 넣으라면 이런 거죠. 이 f 인버스 11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k 값이야.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fx로 바꾸면 어떤 k 값이 들어갔을 때 11이 되는 이 k 값을 찾아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역함수의 어떤 값을 찾아라 그러면 y 값이 11이었을 때 x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y 값이 11, 여기가 8이잖아. 그러면 11은 요 위에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8보다 위에 있는 거는 다 알겠죠? 설마? 그래서 여기 y가 11이 됐을 때 이 x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y가 11이 됐을 때는 여기 지금 파란색이잖아. 그럼 누구 그래프로 바뀌었냐면 지금 얘잖아요. 얘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게 국룰이긴 해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천재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기 때문에
안 그려도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면 나한테 지금 배우고 있지 않겠죠? 당연하겠지만 네, 들어오세요. 저 맨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11월 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란 말이야. 요게 지금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3x-1이 11이 됐을 때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x값은 넘어가면 12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된다?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지나가면 f 인버스 11은 4가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이죠? 네. 지금이 바로 콜라캔에 따인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4가 다시 나오려면 다시 y값이 뭐일 때를 또 x값 찾는 거야? y값이 4일 때죠. 근데 4는 8보다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y값이 4일 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요 함수에다가 넣어서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x 플러스 5가 4가 될 때 x값을 찾으면 되니까 x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매번 얘기했지만 원래 함수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요. 역함수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다행스럽게도 다 안 구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역함수 구하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다? 유형 19번이에요. 드디어. 얘도 이제 한 번쯤은 구해볼 만하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우리가 나타내냐면 y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y는 그래서 x값에다 딱 집어넣는 순간 대응되는 y값을 바로 구할 수 있도록 y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이 y는 x 플러스에. 그러면 뭐하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x랑 y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게 역함수인 거예요. x가 y가 되는 거고 y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y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야?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 y는 뭐가 되는 거죠? x-5가 되니까 이게 바로 역함수죠. 이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x, y 자리 바꾼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식적으로만 규칙만 바꿨지만 실제 뭐도 바뀌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과 치역도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의역이었던 놈이 치역이 되는 거고 원래 치역이었던 놈이 정의역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냥 x, y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어떤 걸 잘 이해를 못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체인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나중에 그래프 그려볼 때 이제 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것도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문제에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원래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찾았어요. 이런 그래프였어. 2차 함수를 쪼갰어. 근데 여기가 x가 1이었고 여기가 y값이 예를 들어서 2였어. 그럼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 쳐봐. 2차 함수를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이게 그냥 본함수야. 그냥 보자마자 정의역은 뭐냐?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오른쪽만 지금 칠해주고 있어요.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지금 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치역은 뭐가 되냐? 요렇게 그려지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단 말이야. 치역은 본함수가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역함수를 그리면 이게 체인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얘가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역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1보다 크거나 이게 또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함수에서 정확하게 정의역과 치역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정의역, 치역을 계속 물어봐요. 합성도 시키고 역함수도 시키고 헷갈리게 내는 거지 막. 그냥 대놓고 하나 함수만 참 주면 정말 해피할 텐데 다 같이 다 맞을 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내야지 여러분들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수학은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가 나와. 문제가 쉽잖아요? 개념 정확히 몰라도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몰라도 다 풀어. 그리고 지가 막 아는 줄 알아. 근데 어려운 문제 딱 접하는 순간 이제 다시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구나.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게 무조건 내요. 왜냐,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수학을 낸다는 거는 수학의 목적에 어긋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구구단을 물어본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사고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원래부터가 어렵게 내는 게 기본 모토예요. 그래서 왜 수학이 어려운 거죠? 사고력을 내려면 머리를 쥐어 짜야 되거든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잖아. 가장 힘들 때 하나 더 해야 되죠?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육이 더 생기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정말 머리 많이 터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푸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요, 그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야? 왜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아니, 생겨요? 똑같아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집중력도 안 생기고요. 사고력도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이제 수학을 다 포기한 애들이 많잖아. 그런 애들은 대부분 사고력과 집중력이 남들보다 확실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냐 안 했냐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터질 만큼 해봐야 돼요. 선생님도 사실은 머리가 터질 만큼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되게 많아요. 머리가 돌지를 않는다. 미칠 것 같다. 막 선생님 대학교 3학년 때 전공 과목을 5개를 듣는데 그때 아마 내가 거의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 과목 5개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대학교 수학이랑 막 이런 게 복잡하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판타스틱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 때는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대학교 수학은 되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 다 0으로 돼 있어 일단. 원서예요 다. 다 원서고요. 그리고 되게 대학교 그 책들이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풀이가 없어요. 와, 답도 홀수만만 있어 막. 근데 내가 풀은 건 맞은 건지. 수학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되게 이제 대학교 수학에 이렇게 하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느낌인데 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잖아. 풀었는데 이게 맞은 건가? 이렇게 인강이랑 잘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다 찾아가죠. 잘하는 선배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답이 없어요. 이게 혼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공부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정훈 애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안 풀리고 막 되게 겸손해요 사람이. 막 대학교 때 막 공부하면 선생님이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좀 했으니까 내가 머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었는데 이게 점점점 어려운 걸 배우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겸손함이 이제 생기는 거지. 이제 그죠? 사람이 겸손해져요. 되게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사람의 천재가 참 많구나. 그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죠. 왜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고등학교 수업 들으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해했거든요. 한 2번 정도 들으면 거의 100%에 가까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개념 정도는. 개념은 혼자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이제 심심해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증명을 다 해, 혼자 A4 용지 꺼내가지고. 공식을 안 해온다는 게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자체 때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증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혼자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공식 안 쓰고 그냥 그걸 다 풀어요. 그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요. 연습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간에. 선생님 그런 거 놀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죠. 공식은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안 외우고 문제를 푸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응용력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수학을 좀 쉽게 하긴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 1035번 아주 쉬운 문제죠? 자, fx가 ax-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사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역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자리만 바꾸면 돼요. 여기 정의역, 치역도 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fx라고 쓰면 조금 바꾸기가 좀 애매하니까 fx를 뭐로 바꿔주는 게 이제 좋죠? y로 바꿔주는 거죠. 바꿀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꾼 다음에 x, y 이렇게 체인지 하는 거죠. 체인지 하면은 이게 x고 a, y 마이너스 b가 돼서 이제 y를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y는 넘어가면 x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이제 나눠주죠. a로.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이게 f는 뭐였어? x죠. 둘이 같아요.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x라는 정의역이 뭐죠?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똑같이 대응이 돼야지만 같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항등식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개념 나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인데 여기서 수치대법 쓰는 친구가 있다면 가슴이 아프겠죠? 누가 봐도 수치대법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딱 보는 순간 계수 비교법을 쓰면 되겠네. 그죠? 누가 봐더라도. 그래서 계수 비교법을 하면 A는 2가 나오겠죠. 이게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둘이 같아야죠? A가 2가 되면은 2분의 B랑 A가 2분의 B랑 이게 6인가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6이죠? 그죠? 이게 6이었어요. 그러니까 A분의 6이었으니까 이게 2분의 6은 3, B는 돼서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과 B가 헷갈릴 뻔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니까 3이죠. B는 3이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할 때 1038번 같은 거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역함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1036번은 우리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합성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요? 기억하나요? 내가 설명했었나요? 저번 시간에? 안 했어요? 자, 보세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항상 얘기했지만 그래프에서는 헷갈려요. 뭐로 이해하는 게 쉽다? 대응관계.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정의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f에 의해서 이제 y로 가겠죠. 신나게. 대응됐어요. 그럼 y 나온 거 또 넣죠. G라는 함수에 넣죠. 그러면 이제 Z로 이제 대응이 될 건데,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란 말이야. 이게 어떤 합성함수죠? G 오브 F죠. 먼저 들어간 놈이 D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역함수라는 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역함수는 이쪽으로 이제 갔으니까 역함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해줬었어요?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쪽 먼저 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G의 인버스죠. 이게 뭐죠? F 인버스죠. 그래서 요 합성함수 G 오브 F의 역함수는 결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자리도 체인지 되면서 인버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G 인버스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G 인버스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F 인버스 들어가서 이렇게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정의역이었고 여기가 치역이었다면 이제는 여기가 정의역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그래프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응관계로 보면 뭐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개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1038번을 보여줄게요. 1038번에서 이게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잘 한번 별표를 좀 쳐놓고 좀 이해를 하세요. 1038번. 요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봐봐. F에 2x-1은 4x 더하기 3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x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 합성함수인 거야.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잘 안 알려줄 거란 말이야. 여기가 x가 아니면 다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얘를 gx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거를 뭐라고 놓는다고요? gx로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들어왔을 때 얘가 거치면은 얘 2x-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 뭐랑 똑같은가? f 오브 g의 x랑 같은 거야. 저기가 x가 아니면 한번 거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거게 x가 아니면 다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만 이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난감한 거죠. 난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다. 얘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난 얘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역함수 구하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못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서 문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이건 이 문제랑 관계없는 건데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짜증나죠. 아이씨, 개념에도 짜증났는데 뭘 또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야지 뭐 심한 문제도 좀 풀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 원래 좀 짜증나는 학문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천재들이 원래 했잖아 다. 슬프지만 다 천재들이 했던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인버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결론적으로 G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뭐를 구하게 되는 거야? 요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X를 구하면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F
fx는 만약에 줬을 거란 말이야. fx를 우리가 만약에 구하게 되겠고요. fx 역함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g인버스를 구하면 그 나온 거에 두면 돼요. 근데 여기서 gx를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g인버스 x는 우리가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아까 y 바꿔서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나온 거를 집어넣으면 바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이렇게 푸는 문제 유형이 백양구 프린트에도 있어요. 심화 문제 2번인가? 예, 있습니다. 몰라요. 아직 안 받을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화 문제 3번은요, 킬러 문항이에요. 겁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있어요. 그 1등급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F가 이렇게 정해졌어? 요렇게 정했을 때,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X좌표랑 Y좌표를 구하래. 이거의 뭐를 구하라? 역함수. 그러면 여기서 fx를 구해야 되잖아. 자, fx를 구하는 방법은 몇 번 알려준 적이 있었지만, 여기를 모르는 경우,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를 일단은 지우고, 여기서 fx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저번에 알려줬지만, 이렇게 되는 지금 이게 이 꼴인 거예요. 이렇게 된 꼴인데, 다시 이렇게 된 꼴인데, 이 gx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는 알고, 여기를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얘에서 이제 fx를 구하는 방법은 치환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아마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fx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를 t로 치환해서 구하는 문제야. 일단은 아까 전에 그거는 문제랑 관계없이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f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은 이 문제랑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한 번죠. 문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근데 요거를 t로 치환하죠. 이렇게. 먼저 fx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죠. 그럼 ex는 넘어가게 되면 t 플러스 1이고 x는 뭐가 된다? 2분의 t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죠. 이렇게. 4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에서 이제 x는 다 사라져요. 미안 하면서 이제 짝꿍되면 2가 되니까 2t 플러스 2니까 2t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fx예요. 2x 플러스 5가 fx니까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개념하고 역함수는 거의 같이 많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같이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들이 짜증나는 거지. 그냥 원래 함수도 좀 말랭꼴랑한데 합성함수도 같이 나오고 역함수도 같이 나오면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헷갈린 거야. 문제를 더 어렵게 낼수록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풀어봅시다. y는 2x 플러스 5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xy 자리 바꿔가지고 x는 2y 더하기 5가 되겠고. 그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꼭 구해야 돼요? 역함수 꼭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요. 말아도 돼요. 왜냐면 그럼 봐봐. 어차피 역함수 구하면 xy 자리 바뀌잖아. 여기 x절편이 역함수의 y절편. 여기 x절편이 뭐가 된다고요?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에. 여기에 y절편이 역함수의 x절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y 자리가 바뀌니까 어차피. 그래서 뭐 슬프지만 역함수 안 구해요 사실. 문제 풀 때. 그냥 여기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그냥 더하면 돼요. 그냥 답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역함수는 사실 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 얘가 불쌍한 거죠. 패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안 구해요. 좀 미안하지만 근데 여기 x절편은 구하면 몇입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y절편은 5죠. 둘이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y절편 된 거고 얘가 x절편 된 거야. 바뀌어가지고. 답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풀고 정확하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내신 문제 풀 때 시간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안 모자라신 분에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도 한숨 때렸다가 뭐 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수학에 천재거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풀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았거나 그죠? 뭐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뭐 대부분 다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좀 봅니다. 그죠? 다 풀고 시간 남았으면 좋겠죠? 남을 수 있죠. 나- 다 찍고. 아니, 그러니까 다 풀고 다 찍고 말고. 자,
1039번 한번 볼게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꿈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풀고 한번 검토하고 이제 시간 남아가지고 한숨 때리고 이제 냈는데 100점이다.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할 맛 좀 나겠죠? 그죠?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수학 이제 만점을 받을 만한 친구가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 보고 수학 100점이에요. 그럴 만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자, 요 A 값인데, 자,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 푸는 방법들을 좀 익혀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또 이런 조건을 많이 사용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때려요. 그럼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놈이 되는 거야. 왜냐? 항등함수 뭐야? 들어가면 똑같이 나와. 그럼 연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잖아. 아니 뭐 5 들어가면 5 나오는데 그 연산 계속 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같은 값 나올 겁니다. 아니냐.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걸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순서를 잘못 지키는 순간 집에 가는 겁니다. 곧바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얘를 없애고 싶어. 여기다가 F를 하나 해줘요. 얘가 미안하지만 하나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F를 해줘야 되겠죠.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요 봐봐. 어차피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여기 먼저도 관계가 없고 여기 먼저도 관계가 없어요.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합성이나 역함수나 약간 함수의 연산 같은 느낌을 생각하세요. 연산. 그러니까 나왔던 거를 같은 F에 다시 집어넣어. 그럼 똑같은 데 가겠죠. 같은 걸 나왔는데 같은 데 똑같은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사라져요. 미안한데. 사라진다. 왜 사라지죠? 상등함수니까 뭐 넣어봤자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GA는 뭐가 된다? F1이다. 막 역함수 구할 일이 없어요. 이제 F에 여기 넣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몇입니까? 1이죠. 그럼 A 여기다 넣었을 때 A-1이 1이다. A는 몇이다? 2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역함수 거의 구하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되게 역함수 미안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미안하죠? 안 미안합니까? 괜찮아요? 미안하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심심한데 1043번 하나 풀어볼까요? 1043번이 상문제긴 한데 뭐 겁나게 미친듯이 어려운 상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뭐 가볍게 보세요. 1043번 한번 나온 데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너는 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야? 저번에 놓고 와서 이게 있는 거예요. 뭐 서브로 약간 10번씩 줄게. 약간의 간지를 위해서. 간지를 위해서. 유태현은 지금 뭐 하고 있네요? 왜 우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까? 식곤증 있어요? 집에 있는 운준형은 결혼식을 안 갔죠? 열심히 잔 것 같아. 겨울잠 자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즘 학원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봐요. 공부 좀 하겠대요.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주간은 잘 지키고 있다. 한 주라도 지키는 여기. 그렇죠. 한 주마다 다짐하면 되잖아. 다시 태어났다니까 이런 느낌. 자, 일단은 B는 금방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니 이게 뭐야? G 인버스 3이 2라는 얘기는 G2는 몇이다? 3이다죠? G는 3이니까 일단 대입해가지고 이제 B를 구하시면은 뭐 B도 못 구한 친구가 있다면 이제 내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다. 뭐 어렵진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G2를 대입해가지고 3분의 2 더하기 B가 3이니까 B는 3분의 7이 되겠네요. 암산하니까 B가 3분의 7이에요. B가 3분의 7이더라. 그래서
얘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또 항등함수, 항등식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f의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7이 되겠고, x 더하기 c니까 얘가 다시 x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합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죠? 얘가 a에다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x 더하기 c니까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a랑 c를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등식 개념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냥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되게 초창기에 배우죠, 항등식을. 왜냐면 여러분들 딱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딱 배우자마자, 당시 연산 배우자마자 곧바로 항등식 하잖아요. 딱 겁나게 많이 써요, 그냥.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여기서 항등식이 썼다, 안 썼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인데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죠. 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죠. 아, 저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3분의 a가 1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a 몇인 거죠? 3인 거죠? 3 들어가면 상수항은 7 빼기 3이니까 c는 4가 되겠죠. b는 3분의 7. 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죠?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a도 알고 이제 다 알죠. a도 아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2번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상문제 치고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상문제가 나온다면 뭐 상문 같지 않은 상문제인 거죠. 그래서 f-를 구하시고 g 인버스에 넣어가지고 문제 푸시면 마지막이 되는데 f 일단은 마이너스는 몇입니까? 마이너스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죠? 요게 g 인버스에 들어가죠. g 인버스 마이너스 6이다. 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뭐 k라고 논다고 치면 g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될 때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k 더하기 3분의 7이 마이너스 6이 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계속 구하지 않는다. 그죠? 정말 미안하지만 넘어가게 되면 3분의 k는 3분의 18에서 마이너스 3분의 20 뭔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니까 또 답이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안 구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알아. 유형 21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칠게요.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 알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또 나중에 하겠죠? 함수는 내가 많이 풀어줘요. 왜 많이 풀어주냐? 잘 못 풀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표 문제 몇 개 풀어주고 막 넘어간 다음에 풀어봐 그러면요. 애들이 하고 이렇게 못 풀더라고요, 잘. 그래서 많이 풀어주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집합하고 영재 이런 부분들은 대표 문제만 풀어도 애들이 좀 풀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풀어라 그러는데 이제 함수는요. 잘 못 풀더라고요. 애들 어려워해요, 되게. 그래서 물어보면 다 어렵단데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대충 공부했던 친구들이 특히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럴 수 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요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G of F 인버스인데 요것도 우리가 배웠죠? 자, 얘 먼저 하겠죠? 얘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F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 써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저 안에 소가로부터 인버스 시키면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그죠, 준이야? 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좀 때렸어요. 빨리 다시 정신을 다시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사라진다? 얘를 할 필요가 없다. 항등함수니까. 어차피 넣어봤자 그대로 나올 거니까 굳이 연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 쉽죠? F8 먼저 구하면 여기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겁니까? G 인버스의 8.3에 마이너스 24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3이죠. 그럼 이제 대충 알 때가 같죠? 이거 마이너스 23일 때 X값 구하면 되겠네. 이제 뭐 많이 했죠? 역함수 안 구하고. 그래서 역함수 문제에 다시 한번 슬픈 이야기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계속 안 구할 겁니다. 넘어가면 4X가 마이너스 24니까 X는 몇이죠? 마이너스 6이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47번에 뭔가 상문제가 있잖아.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일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봐봐.
이게 두 가지 영역으로 문제가 크게 나눠지는데 1046번처럼 정의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정의역이 이쁘게 실수 전체가 아니야. 딱 세 개밖에 없어. 1, 2, 3. 이럴 때는요,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 대응이잖아. 대응 관계를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뭐를 그래서 문제를 푸라고요? 대응 관계. 왜냐면 우리가 실수 전체가 아니면 굳이 그래프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 전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여러분들 그래프가 보는 게 더 편해요? 대응이 더 보는 게 편합니까? 뭐 웬만한 애들은 다 대응이 보는 게 편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대응으로 보면 좋아요. 왜냐 명확하니까. 실수를 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볼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들은 어차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대응해서 봐도 된다. 그때는 어떤 거야? 정의역이 제한된 거야. 몇 개 없는 거야. 그러면 대응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고요. 그냥 실수 전체야. 그냥 그래프로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누시면 되겠어요. 일단 1047번은 일단 실수 전체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문제랑 비슷해요. 이거 풀고 이제 쉴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똑같이 뭐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 G 인버스, F 인버스, 그 다음에 H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놈이 누구냐? 누굴 모르죠 우리가? HX를 잘 몰라요. 넌 누구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fx 줬어요. fx 뭐라고 줬죠? ex라고 줬고요. gx도 줬어요. 둘 다 1차함수예요. 다 좋네. 근데 모르는 놈이 한 놈 있죠. 누구죠? hx는 몰라요. I don't know. 근데 이제 hx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에서 굳이 선생님 저 hx를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h 뭐 구하는 거죠? 1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자마자 x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내가 k라고 놓을게요. 이걸 구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줬기 때문에 굳이 x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더 복잡하단 말이야. 아니 x 그냥 대입해도 되잖아.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h1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G 인버스 F 인버스에다가 여기가 뭐가 될 거다? H1이니까 뭐가 되겠어? K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1 들어가겠죠? F 여기 나오잖아요. 몇이에요? 2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한 거죠. 그냥 대입을 한 거예요, 1에. 왜냐? 이 H1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한 거예요. 뭐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X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 디테일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풀더라 이거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단연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특히 선생님 심심할 때 많이 연구했던 게 뭐였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해설지에 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지만 해설지에 없는 것들을 나한테 다 뺏어서 먹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치? 아니 해설지에 없는 걸 먹어야지 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는 거지 뭐. 선생님은 해설지에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하기가 온 친구가 있다면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왜 이렇게 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아까 썼던 그 테크닉을 씁니다. 어떤 테크닉을 쓰냐? 여기다가 G를 써요. 그럼 여기도 G가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가 또 사라져요. 미안해. 그럼 G2도 알잖아요. 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사실 계산이 되게 쉽단 말이야.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뭐 기껏 20초 안에 풀죠. 이런 문제는 뭐 상문제라고 하지만 20초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F 인버스 K가 뭐가 된다? G2인데 G2 여기다 접하면 몇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여기서 F 마이너스 2는 뭐가 된다? K. 이것도 안 쓰겠죠. 선생님 풀 때 일단 마이너스 대입하고 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그럼 K가 마이너스 4인 거 이게 답이에요. 지금 뭐 역함수 전혀 구하지도 않았고요. 복잡한 합성함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계산을 안 했죠. 여러분 엄청난 계산이 있다요. 그래서 뭐 엄청난 계산 했죠, 선생님 씨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애일수록 복잡하게 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화번호 저렇게 풀었을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야. 계산이 복잡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좀 짜증나는 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 딱 있더니만 읽고 있어, 팔 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 믿었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되게 재수없게, 그죠? 나 지금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 이제 그런 애들이 보통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간단한 거 이제 머릿속에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나는 봤는데 뭔 소리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동안에 이제 공부와 뭐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한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라고 하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멍 때리느라고 잘 못 들었어요. 멍을 때렸습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하는 거지. 합성함수 역함수. 왜냐면 소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가 이렇게 쳐지게 되죠. 어려워요. 이거? 네. 이거 아까 합성함수 역함수 아까 했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합성함수 이렇게 역함수 하면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설명했었잖아. 그거 지금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념들을 다 해보긴 해야 돼. 네. 근데 여기 사라진다. 네, 여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G 오브 F의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리 체인지 되면서 역함수 이렇게 취해져야 된다고 배웠잖아. 네네네. 그거를 여기다 쓴 거야. 네.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 쓴 거야. 네. 근데 여기 사라진다고. 상대함수니까. 이제 원래 함수에다 역함수를 하면 갖다 오는 거야. 다시 이게 똑같은 변상했잖아. 네네네. 그거 설명도 해줬을 거야 내가 분명히 네네. 해보라고. 그래도 요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G 오브 F의 인버스에 F의 8을 구하라는 건데 8을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니야. 8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3이 나온다. 그럼 이게 이제 K라고 놓으면 어떤 K 값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23이 나오냐라고 해서 일단 대입해서 성립돼. 완전 쉽네요. 쉽지 어렵지 않지. 여기 대표 문제. 대표 문제들은 원래 좀 쉬워줘야지 또 우리가 또 힘과 에너지를 얻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습니다. 그냥 빨리 나와. 밥도 안 먹고 여기까지 이렇게 헤매. 얘는 밥 먹었대잖아. 치과증. 그 밥이 또 그 밥이 아니야? 아니 뭐야 지금 장난해 지금. 야 국주에 먹어서 12시에 먹은 게 식곤증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까지. 그래 맞지 뭐 얼마나 또 12시부터 언제까지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한 6시까지 있었나요? 신발 뭐 사지? 뭐 사야 될까? 선생님은 대충 다 알아들었니? 모르는 질문을 계속 하세요. 함수는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가지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차피 심한 문제 풀어줘봤자 의미가 없었죠. 신발? 안 좋아하시는 분이야. 아니 저 역할이 좀 센 사신인데요. 야 너네 체육대회 다음 주 화요일 아니었냐? 아니 저희 28일 28일. 다음 주네? 그리고 나서 저 31일날 공연해요. 너무- 집 원장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네.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어. 지금 뭐지 지금 공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한 달 용돈 5만 원인데 5만 원 태우게 생겼어요 지금. 돈도 없는데 자꾸 돈만 쓰려고 선배들이. 돈으로 메꾸는 동아리 활동이야?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돈도 없는데 자꾸 선배들이 삥 뜯어요. 저거 거저대기 입고 오라고 하는데 그 거저대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들 사탕을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서 내가 강제로 나눠주겠어. 강제 사탕 그래서
예요예요? 신발 대여도 나중이에요? 아, 제 친구 중에 약간 거꾸로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피파에서 다시 브루로 넘어왔네.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응. 애들 요즘도 브루를 많이 해? 아니요. 너 너무 후자해? 피파보다 애들이 더 많이 하냐? 피파가 더 안 하지 않아? 아니, 피파가 더 많이 해. 그치? 나 다 클로 하는 애들밖에 못 봤는데. 크래시오야? 너는 항상 그 새로운 걸 찾아서 하는 거야, 혼자? 어? 왜 같이 안 하고 왜 혼자 이렇게 독고 다니러 합니까? 아, 너, 예. 난 남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재밌는 걸 하겠다. 중에 또 하고 있어. 중에 항상 하고 있어. 이 나이통이 도대체 한국형 때문에 맨날 분위기가 왜 이래 되냐고 난 진짜 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만 얘기를 내가 지금 차례 수백 번 하는데 안 그만둘 거면 최소 못해도 움직이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야 들어보면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문제집까지 보고 풀어줄 때까지 해줬는데 그럼 어떻게 둘이 상의하면서 이게 답이 안 나와? 야 이게 무슨 시험이야. 점수 안 나온 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태도를 말하는 거라 지금. 움직이지 마. 시험 다 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 이거 하나 요구했어. 문제집 보고 풀어도 돼. 사실 해줬으면 네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진정하게 다 풀고 붙일 때 선생님 다리 안 보이더라고 그때 물어봐야지. 어떤 것까지 만나보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위에 그거 한다던데. 가이소 완전 풍부해놨던데. 우리 가봤어요. 아니지 않아? 다이어트 한번 갔어. 스텝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여기 다이소 생긴데 가본 사람 있어요? 괜찮아 거기? 진짜 넓어. 진짜 넓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롯데마트 2층 다 다이소인 거야? 그냥 2층을 그냥 통으로 통으로? 다이소로 만들어 다이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소가 지금 뭐 다 잡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화정에도 다이소 몇 개 있잖아. 저쪽에도 하마트 하나, 어 세부점 하나. 뭐 다 다이소 판이야. 원강도 다이소 판이고 요즘 뭐 다이소가 없는 데가 없어. 다이소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고퀄인 게 많은가 봐요. 가격 대비 고퀄인 것들이 고퀄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잘 되는 데가 다이소랑 또 올리브영? 올리브영을 애들이 되게 많이 갔다던데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은 화장하는 것 때문에. 두 개가 되게 잘 돼. 딴 건 모르겠고 코노? 코노는 알죠? 글쎄요, 저 잘 안 갔어요 요즘. 코노는 잘 가지 않는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달라. 뭔 놈의 워크를 자꾸 사라하는지. 자지 마, 지우. 왜다? 아니 거적대기를 입고 오라는데 그 거적대기란 게 뭐냐고요 도대체. 고적대기는 그 있잖아. 그 폐 의류에 보면 네? 폐
말고 거기 있잖아. 조금 많이 해졌다. 너무 센 거 같은 거 말고 회 우리 이렇게 모아놓은 데 있잖아. 거기 되게 이렇게 좀 후질 그리한 거 있잖아. 그런 거 갖고 오라고 사지 말고 그거 입으라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 워커도 거기 나누는 게 있을 수 있어. 잘 보라고 돈 쓰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입고 버릴 거 아니니까. 그럼 뭐 돈을 거다 쓰니까. 거기 잘 가면은 거기 워커도 나오겠지. 잘 맞는 거 있으면 하나 딱 입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가면 되는 거지. 돈 아끼고 얼마나 해피해. 너의 그 5만 원도 아끼고 모든 게 해피한 거 아닙니까? 한번 하고 버려도 되고. 너무 해진 게 조금 냄새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뭐 한번 빨아가지고 용도 있고 뭐 되잖아. 뭐. 이렇게 내가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잖아. 돈 안 쓰고 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왜? 선배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왜 거적대기가 쓴 거 비싼 거 사면 되지? 맞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다이소 거기 그 롯데마트 다이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2층을 통으로 다 다이소한 느낌. 약간 다이소에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롯데마트에서 돈을 쓰기를 바라는, 또 롯데마트에 간 사람이 다이소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윈윈 전략을 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한 거 같은데. 약간 화정에 있는 큰 다이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1층짜리로 만든 느낌? 근데 보통 보면은 롯데마트 간 사람은 다이소를 갈 수도 있는데 다이소 가려는 사람은 롯데마트 잘 안 가잖아. 너 다이소 갔을 때 롯데마트 갔으니까. 아니, 그치? 그치? 나 다이소 가라 롯데마트.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이소 가는 사람이 롯데마트에 잘 안 간단 말이야. 롯데마트 간 사람은 다이소를 갈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결론은 다이소가 더 이득이다. 무슨 워커가 이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먹고 있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냐? 10분 돼가는데.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다. 너네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근데 그냥 좀 가야 돼요. 그냥 연습하러 가야 돼요. 야 미리 연습하고 왔어야지. 이 시간에 가? 왜? 아니 왜? 선배들이 앞에 막 연기 학원 가시고 막 노래 학원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다들 뒤쪽에 시간이 가능해서. 근데 그런 학원까지 다른 정도면은 예고를 떨어지고 오신 건가? 아니 국민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예고를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약간 대학교를 약간 연기과나 약간 그 뭐냐 실용음악과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 있어가지고. 그럼 보통 예고를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모르죠 그거. 형 그 선배들 성적 너무 왔던데. 너무 낮아? 아니 그냥 잔대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 몇몇씩 포기하는 선생님들도 있대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길. 포기하는 거? 몰라요? 성적 포기했대요? 본인 말. 네, 지들이 인생이고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항상 그걸 잘 봐야 되지. 정말 좋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공부에 도피처럼 하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돼. 정말 꿈을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공부에 도피처럼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선생님, 워커를 한번 테무에서 사볼까요? 안 오지 않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태면 사. 좀 사야겠다. 근데 테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리에서 좀 빨리 오는 거 시켜. 아, 그럴까요? 그 초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알리에서. 초이스. 알리 나쁘지 않은 알리 것 익스프레스 좀 빨리 오는 거 있잖아. 그거 한 7이면 오던데. 일주일이면 오던데. 어떻게 같아요. 생각해? 빨리 해서 볼게요. 이거는 모르겠고. 근데 이거 뭔가 이 병을 원래요. 근데 이게 A가 정력이고 B가 치역이라는 것 같은데. 응. 아니, 공력이. 아, 동의. 근데 어차피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하시면 돼. 좀 이따가 남는 게 있을 아, 두 개일 때는 안 봤구나.
있지. 야, 너 왜 너 혼자 와, 근데? 저 밖에 애들이 있어. 자, 시작해봅시다. 태민이는 나가라고 할까, 이제? 태민이 내버려야 되는데. 이제 태민이 내버려도 돼요? 태민아, 바깥으로 가서 이제 기억해서 좀 인물한 대화를 나누도록 해라. 풀다가 안 되는 거 다 물어봐라. 풀렸냐? 좀? 잤냐? 제대로 풀었냐? 좀, 어떻게, 많이 풀었냐? 개념편은 다? 설정을 해봤냐? 모르는 건 남기는 거 다 풀었어? 모르는 거 다 물어봐, 나가서. 야, 오늘 어디까지 마스터 했는지 다 알려줄까? 오늘의 할당량? 할당량. 응, 할당량. 자, 시작해봅시다. 우리 문 닫아주시고요. 우리 오성훈님. 영원히. 꼭 인사해주세요. 꼭 인사해야 됩니까? 이게 꼭 들으는 거 좋아하더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응?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우리 준이가. 인사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사를. 그럼 누구한테 인사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우리 유튜브는 너네 빼고 볼 사람이 없는데. 그치? 아니, 내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갑자기 수학 공부하겠다고 내 유튜브를 보겠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과 변호사 출신이신데, 똑똑하신 분이시네. 그래서 이제 내 거 하나씩 보면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재밌게 보시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열려있죠? 하지만 뭐 여러분도 잘 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겠죠.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구독했어. 그래서 왜냐면 모두가 다 구독했어요. 아마 구독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좀 되더라고요. 스물스물 늘어나길래 왜 늘어날까? 그런데 약간에 누군가 구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번에도 늘어나가지고 사실 백이 얼마 안 되죠. 긍정 구독자. 그래서 뭐 영상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찾기도 어려울 텐데 거기 영상 한 500개 정도 되지 않나요? 거의 지금? 제 친구들 다 구독시킬게요. 안돼.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존재가 할리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유형 22번 봅시다. 1048번에 요 문제 많이 봤죠? 요거 뭐로 바꾸면 문제가 쉽다 그랬죠? 대응으로 바꾸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대응으로 보면 진짜 쉬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1048번에 딱 느낌을 딱 보면 알겠지만 F라는 함수에서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로. 자,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A, B, C, D, E까지 나오나요? 이 정도 이제 써시고요. 공역에다가도 A, B, C, D, E 쓰시고요. 뭐 대응되는지만 이렇게 대응으로 표시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럼 이제 A가 들어가면 뭘로 대응되죠? 모르죠. B는 뭘로 대응되죠? B 대입하면 A로 가죠? 이 그래프 보시면 B가 A로 갑니다. B, A가 찍혀요. Y는 X를 그어준 이유는 뭐다? Y좌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B, A 찍히죠? C는 뭐 찍히냐, 준이야? C는 뭐로 대응됩니까? 그래프 보이나요? 네. 그려줘요? 알겠어. 여기에 Y는 X가 있어서 네. 요렇게 Y는 fx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B였는데 요 B가 여기랑 똑같아서 여기가 이제 A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A면 여기가 A인 거야. 왜냐면 Y는 X랑 만나는 점이 XY 좌표가 같으니까. 여기가 B인 거죠. 아. 그러니까 Y가 X를 지운 이유는 여기에 X 좌표만 줬지만 Y 좌표도 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B, A가 찍히니까 B가 A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대입하게 되면 뭐가 찍히는 거죠? B로 가죠. C, B가 찍히죠. 자, C는 B로 간다. 대충 느낌이 오죠? D는 C로 가겠다. 얘는 D로 가겠구나.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알겠죠?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역함수는 빨간색으로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거죠. A는 B로 가는 거고 B는 C로 가는 거고 C는 D로 가는 거고 D는 E로 가는 거죠. 이 역함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럼 이 문제를 틀린 확률 없죠. 1048번에 이걸 봤는데도 틀렸다.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나요? 보여요. 자, C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D요. D가 와죠. D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D요. 답은 E인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대형으로 봤는데 헷갈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대응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령인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왜냐 이렇게 되면 쉽거든요. 1049번 한번 풀어볼래요? 뭐 잠도 깰 겸 104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뭐 쉬운 문제인데 1049번도 뭐 잠도 깰 겸 풀어보세요. 나 혼자 풀면 다 심심하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는 게 좋구나, 저런 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몇 번 풀라고 하셨죠? 1049번입니다. 좋네요. 아직 풀지도 않았지만 이제 벌써 좋은 듯한 느낌, 그죠? 좋은 느낌. 여기서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곤란하겠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준이는 이런 것만 해도 빵 터져가지고. 네, 전부터 터졌어요. 그래요? 그럼 준이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난다고 했지 않았어요? 문제가 너무 웃겨 보여요. 자, 1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태훈아. 1은 2요. 1은 1로 가죠. 표시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그 정도는 아니지. 너무하네. 소빈아,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4로 가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성훈아, 5는 어디로 갑니까? 뭐요? 5는 3. 그죠? 아이고. 슬픈 이야기죠. 5,1이 찍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점이. 5는 어디로 간다? 1로 가겠죠. 근데 안 준 놈이 누구냐? 3, 4를 주지 않았고요. 얘가 남았어요. 3하고 5가.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죠, 사실은. 3이 3으로 가면 4는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1대1 대응이니까. 3이 만약에 5로 갔다면 4는 3으로 갔다는 얘기죠. 뭐, 둘 다 상관없어요. 답은 뭐냐? F 인버스 3하고 F 인버스 5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디로 갔을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3, 4로 갔겠죠. 답은 몇인 거죠? 7이라는 거죠. 왜냐면 얘도 갈 곳은 얘밖에 없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놓고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갔든 어차피 더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4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7로 고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으로 보면 문제들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엄청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서 다 대응으로 풀면은 풀어요?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겠지만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고 시리즈 전체가 됐어. 그럼 이게 대응으로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된 경우에가 우리가 나타내기가 쉬운 거지. 정의역이 지금 1, 2, 3, 4라고 했잖아요. 공역도 1, 2, 3, 4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응으로 풀면은 웬만하면 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면 이제 함수의 이제 앞부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남겨놓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의 함수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특히 앞부분은 어려워하더라고요. 1대1 대응, 뭐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제 정주행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면서 정주행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 좀 애매하다. 뭐 대표 문제도 지금 못 풀고 있다. 저기 오성훈부터 시작해서 몇 명 있죠? 그런 친구들은 꼭 정주행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정주행을 할 때 드라마를 보듯이 정주행하면 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뭐 드라마는 뭐 졸면서 봐도 되고 그죠?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연이 나왔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드라마는 뭐 전체적인 흐름만 봐도 되겠지만 수학은 한 개 한 개씩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수를 잘 이해를 못했으면 뒤에 막 내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할 때 혼자 또 못 알아듣죠. 뭐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면 망하는 거죠. 수학이 항상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역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았겠지만 원래 함수가 있었어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x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함수죠. 그래서 1이 2로 가고 뭐 2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4는 4로 갔을 때 이거 역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가 찍히면 원래 이 좌표는 f라는 함수의 좌표는 1,2, 2,3, 3,1, 4,4가 찍혔을 거라는 거죠. f라는 함수에서 그래프로 바뀌었으면 치면 이게 역함수가 되면 어떻게 그래프가 다시 바뀌게 되냐? 거꾸로 되니까 1이 뭐가 되는 거죠? 1이 3으로 되니까 1,3이 찍히죠. 얘가 이제 xy가 바뀌죠. 다 바뀔 거 아닙니까? 2는 어디로 찍히죠? 1로 찍히죠. 이게 바뀌죠. 얘도 이제 바뀌죠. 3,2 그죠? 그래서 xy 자리가 다 어떻게 된다? 바뀐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죠. 도형의 이동에서 xy 자리가 바뀌는 대칭을 배웠단 말이야. 그걸 누구에 위해서 배웠다? 얘를 위해서 배웠죠. 얘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 1대1 대응을 배운 이유와 그다음에 y는 x 대칭을 배운 이유는 지금 써먹으려고. xy 자리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되냐면 y는 x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림도 안 그려봐요. 되게 신기한 애들이 많은데 그림이 기본인데 그림을 안 그리고 문제만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안 그리냐? 또 그림을 왜 그리냐 나한테. 그래서 함수는 그림이 기본인데 왜 안 그리는 것이냐? 그냥 그리기 싫대요. 그리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애들이 많죠.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이 다 그림이야. 그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무조건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y는 x 이렇게 그릴게요. 잘 보세요. 어떤 원리를 찾아내면 되겠는데 이거 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함수였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y는 fx야. 그럼 얘를 y는 x 대칭으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저번 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렇게 나오는 게 바로 역함수예요. 실제적으로. 역함수 그리는 방법이야.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y는 x 대칭으로. 이때 여기에 정의역이 여기에 치역이 되는 거고 여기에 치역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래프 다 이해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a였다. 봐봐. 그럼 치역은 a보다 커 나갔다가 나오겠죠? y 값이니까. 네.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a보다 커 나갔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치역이 여기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겠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지금 치역이에요. y 값이 찍히는 게 a보다 커 나갔다가 찍혔으니까 정의역으로 바뀌니까 x 값이 a보다 커 나갔다가 찍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도 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대충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물어보면 틀리는 거예요. 다. 어렵죠. 항상 어려워요. 그래프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봐야지. 그래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대응관계를 보는 거죠. 이 y가 더 이렇게 딱 지키죠. 지키니까 이게 x가 지키는 건데 되는 거를 대응관계에서 많이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라. 잘 이해가 안 돼. 항상.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리 뭐 설명해봤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대응관계로 보라는 거죠. 항상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보면 알겠지만 이 함수하고 이 역함수하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교점이 없어요. 네. 교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다시 그릴 건데 y는 x라는 함수랑 만나야 돼. 교점이 생기려면. 다시 한번 그려보는데 이번에는 만나도록 그릴게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역함수를 그리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대칭으로 그립니다.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몇 개 그려보면 알겠지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또 정말 미안한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원래 함수랑 뭐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했지만 역함수는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첫 번째 개념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교점은 이 둘의 연방을 때리면 나오겠죠. 연립방정식을 통하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뭐에 우리는 구한다?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역함수를 절대 구하지 않아요. 죽어도 구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역함수가 좀 불쌍하긴 한데 뭐 어떡합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개념이 뭐냐? y는 fx랑 y는 역함수가 생기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또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구하냐? 원래 함수랑 y는 x하고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때린다? 2배. 2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원래 함수 역함수랑 뭐 하잖아요? 역함수가 사라져요. 누구만 남는다? y는 x만 남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마지막까지도 패싱을 당하는구나. 아시지만 역함수가 지금 마지막까지 그래프에서까지도 이렇게 패싱을 당하는 이제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죠. 너무 슬프죠? 그래서 역함수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으로 돼버렸다. 함수에서. 배우긴 하지만 실체가 잘 구하지 않아지는 되게 철학적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051번을 조금 보자면 1051번을 보자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금 y는 fx랑 fx하고 뭐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냐면 뭐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죠?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역함수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fx랑 y는 x하고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되게 쉬운 문제인 거고 이거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응용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죠. 당연히 뭐 첫 번째부터 어렵게 나오면 너무 슬프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 구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슬프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죠. 왜 힘들게 갔을까. 특히 이게 2차 함수가 되면 뭐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좀 쉬운데 2차 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무리함수가 나오거든요. 좀 귀찮아져요. 나타나네. 그래서 얘랑 얘가 나오는 거예요. 교점을 찾으면 이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몇이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4분의 3x인가요? x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교점이. 그러면 xy 같으니까 x좌표 구하면 y좌표도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충.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재미가 있죠. 봐봐. y는 x에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프로 항상 이해가 돼야 돼. 4분의 1x니까 이보다 길이가 작잖아.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게 fx인 거야.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당연했지만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예요.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얘가 4분의 1이면 역함수 기울기 4예요. 역수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심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점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x좌표 구하는 순간 y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마사된 거예요. 그래서 구했을 때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친구는 가슴이 아픈 친구들이죠. 교점을 찾을 때, y좌표 찾을 때 여기다 대입하면 똑바로 나오는데 여기다 대입하는 굳이 여기다가 나는 더 복잡하게 가겠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y는 x에 대입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더 현명한 친구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문제를 이제 힘들게 푸는 친구들이 꼭 있죠. 그죠? 그거를 다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이제 강의할 때도 그러지 마. 그래도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강의 안 듣고 하는 애들 중에 꼭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항상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이제 함수와 이거를 할 건데 1055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자, 1055번을 같이 풀어볼 텐데 일단 누가 나왔냐? 드디어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2차 함수를 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잘랐어야 돼요. 왜냐?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절대로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2차 함수는 잘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몇 번 얘기했었죠, 이것도? 네, 그죠? 많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보는 순간,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무슨 함수가 나왔는지를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생각보다 나는 애들이 다 보는 줄 알았어. 함수가 나오면 이게 몇 차 함수고 어떤 그래프고 이거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런 애가 너무 많아요. 와,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내가 되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사람이 똑똑하지 않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사람에 대해,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건 안 해줘도 다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 다 모를 것다고 생각하고 이제 항상 설명하게 되게 바뀌더라고, 선생님이.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다. 약간 신생아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항상, 그죠? 여러분들이 잠도 신생아처럼 자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되게 오래 자고, 그죠? 그죠? 먹고 자고 그런 친구들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뇌도 같이 변한 것처럼 신생아처럼 진짜.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얘하고 얘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무리함수가 나오는데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와 누구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구하면 되냐면,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얘가 대충 보면 알겠지만 대칭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칭축이 몇이죠? x는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만 그리라는 얘기예요, 대칭축에서. 근데 이 a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a가 커지면 위로 가고. 그러니까 a라는 좌표가 지금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위로 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내려오는 거죠. 일단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고정돼 있고 누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잡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안 잡혀져 있는 애가 되게 많아요. 내가 강의하다 보면 이 정도는 알겠지 했는데 잘 모르는 친구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못 움직여요. y는 x 고정이에요. 그죠? 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림 하나밖에 안 나와. 얘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리고 x는 1보다 클 때만 보는데 사실은 어차피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x가 1일 때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1일 때가 있다고 쳐. 여기가 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밑에 있어. 밑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2차 함수를 그리면, 빨간색을 그리면. 그럼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해서? 두 점에서. 그럼 얘를 이제 점점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내려가면 무조건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려요. 이렇게 올리다가 언제부터 두 점이 되냐? 여기가 이렇게 돼. 여기. 이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게 될 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게 되는 몇 점을 만나기 시작한다? 두 점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선생님 지금 너무 그래프가 어려운데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 지금 제일 쉬운 그래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고2, 고3이 되면 더 판타스틱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포기 안 하려면 지금 어려웠을 때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포기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2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할까? 이런 애들이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뭐 2학년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슬픈 이야기지만 2학년 때 배우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배우는 양이 더 늘어나요. 슬픈 이야기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몇 단위를 듣고 있죠? 수학을? 보통 국제국어 아닌 애들은 4단위를 듣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4단이에요. 4단위에요? 이번에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4단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가 2학년이 되면 몇 단위로 수학이 바뀌냐면 6단위로 바뀌어요. 진짜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거를 따로 듣는 학교도 있었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2가 일반 고등학교의 수학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덤이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진짜 어렵거든? 근데 2단위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배우는 양 자체가 1.8배 정도까지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1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봐봐, 얘가 1도 안 했던 애가 1이 전혀 몰라요? 1.8을 할 확률도 별로 없는데 얘를 모르면 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고2 1학기 때 많이 던졌어요. 뭐를? 수학을.
특히 어떤 애들이 나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시작하면 되겠지 이랬던 애들 절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고1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2.8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1도 안 했던 애가 2.8을 할 확률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가 오늘 밤에 나 죽는다. 그런 분들이 생존의 위협이 있지 않은 이상 잘 안 해요. 이제 강당의 법칙 있잖아. 공부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원래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교 성적은 언제 결정된다고 보는지 알아요? 고1 때 결정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고1 때요? 어. 망했다. 왜냐면 고1 마지막에 거의 결정되는 게 공부하는 거 양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세 달 번 열흘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고1 때 했는데 고2 때 좀 더 할 거예요. 근데 나만 더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틱하게 공부량이 안 바뀌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바뀌면 내 성적이요 그대로 가요. 다른 애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수학 공부? 아니죠. 공부하는 효율을 올려야 되겠고 공부하는 양을 올려야 돼. 두 개가 올라가야 돼. 그럼 첫 번째,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집중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공부하는 시간당 공부량을 먼저 올린다. 첫 번째예요. 아주 집중, 초집중.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이 몇 번 알려준 적 있죠. 음악 듣고.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려야 돼. 공부할 때. 음악이 들리잖아요? 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음악 공부법.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거는 뭐 내가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공부했을 때 음악을 틀어놨는데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자체 노이즈 캔슬링인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뭐 할 수 없는. 근데 결론은 자기의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몇 번 썼던 게 첫 번째가 내가 앉았을 때 여기까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되게 빡빡하게 치워놔요.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아니지. 내가 그 시간 내에 그걸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미친 듯이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면 느슨해지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은 있지만 매 순간마다 내가 1시간씩 공부해. 만약 1시간 반씩 공부하고 싶을 거야. 그럼 1시간 반 동안 할 양을 딱 정해 앉아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하도록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하도록 미친 듯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 있어요. 근데 집중력 올리는 방법이 두 번째는 집중력을 올리면서 공부 시간을 더 늘려요. 그러면 공부량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성적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애들이 그게 잘 안 돼. 여자애들이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면 앉아만 있어요. 공부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앉아만 있어. 잠은 못 자겠고. 근데 앉아만 있는 거야. 내가 맨날 있잖아. 잠을 많이 자냐 안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량이 늘어났냐 늘어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야. 많이 앉아있어도 공부가 된다 그러면 많이 앉아있으세요. 근데 많이 앉아있어도 공부를 안 돼요. 그럼 많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번 얘기했잖아. 공부는 양으로 하는 거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 맨날 얘기하잖아. 체력이 없는데 집중할 수 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넌 도저히 체력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말했잖아. 집중이 안 되는 애들에게 내가 솔루션을 줬죠. 첫 번째, 몸에 좋은 거는 다 먹는다. 다 먹어요. 두 번째,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항상 유지한다. 그게 체력이 약한 애들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 먹고. 다 먹고 자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근데 건강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떡해요? 안 돼. 내가 맞지? 좋은 거 먹으라. 몸에 뭐 홍삼, 뭐 비타민, 멀티비타민, 아니 그거 있잖아. 또 머리 그 집중력 강화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몬드? 그런 거 있어요. 일단 다 때려 봐보세요. 다 봤고요. 일단 여자친구들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남자애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다 먹으세요. 그죠? 그래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뭘 열심히 듣고 있죠? 선배 무시하세요. 공부한다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를 올려야 된다? 집중력과 공부하는 양을 올려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쟤는 분명히 1학년 때 이상했던 족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표현하면 약간 아니면 족밥보다는 좀 좋은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용어로 하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핫바리였 정도로 해야 돼요. 핫바리? 순환시켜서 그래서 핫바리였던 애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은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애들이 많은 그럼 경우가 설마
태훈이가 서울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끝났어요. 아, 미안하지만 서울대는 과거부터 열심히 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미친놈들만 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바뀌어서 가려고 그러면 얘가 그 미친 애들보다 공부를 2배에서 3배를 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대 느낌은 약간 과거로부터도 열심히 했었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그것들이 꾸준히 끌고 가는 애들이 아니면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낙오되면 안 돼요. 낙오되는데 가고 싶으면 머리가 겁나게 좋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만들어지죠. 있잖아. 거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행을 다니기 시작해서 의대반, 유치원 의대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 한 2년 정도 선행을 해놓는 게 여러분한테 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너무 쓰잘데기 없는 수행평가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 미리 해놓는 게 유리하긴 해요. 확실하게. 일단 뭐 아니어도 이제 뭐 서울대는 이제 못 가더라도 밑에 가면 되니까요. 그죠? 서울대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점 만났죠. 언제까지 2점 만나냐? 여기가 접할 때. 접할 때까지 이제 접할 때보다 조금 작으면, 접할 때보다 작을 때가 2점 만나다가 이제 위로 넘어가면 안 만나요. 그 2점을 만날 때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얘를 이렇게 올리면서 언제 2점을 만날까를 하나씩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모르면 못 따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한테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해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걸 연습할 때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리고 연습을 했어. 이랬던 애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막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다 하고 싶으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기가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나중에 그 개념을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 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건 거야. 근데 그냥 외워서 대충 풀고 그래프도 안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심화 문제를 봤어요. 풀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본기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천재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용어로 하자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트이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죠? 뭐 그죠? 하지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더라. 그죠?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기도만 하면 뭐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거는 전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없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도와주시긴 해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다. 내가 했잖아. 고1 과정은 다 연방을 때리면 다 몇 차 방정식 간다고? 다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만 나오려면 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여기가 1,1이 지날 때가 꼭지점 1,1일 때. 이때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이 밑에 있으면 한 점이에요. 2점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때 몇이냐? 여기가 지나갈 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a니까 넘어가면 a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오겠죠? 이때가 바로 a가 2일 때예요. 2일 때부터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접하기 바로 전까지 2점이야. 접할 때를 구하는 거는 얘하고 얘랑 연방을 때려서 판별식을 쓰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D0은요 맨날 나와요. 고등학교 때 심심할 때마다 접하는 거 맨날 찾거든요. 접하는 거 너무 사랑해요. 언제까지 사랑하냐? 수능 볼 때까지 사랑합니다. 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접할 때 뭔가 이제 일이 발생하거든요. 뭔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접할 때가 언제야? 만나기 시작할 때잖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변화가 시작되잖아. 그죠? 안 만나면 뭐 썸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만나지 않았는데 썸을 탈 수 있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고 있는데 뭐 꿈속에서 뭐 혼자 뭔가 그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친구들끼리 마찬가지고 만나야지 뭐 친구가 되든 뭐 싸우든 뭐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가 바로 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고등학교 내내 나옵니다.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0일 때니까 마3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제로가 될 때 A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4분의 9입니다. 이 접할 때가 A가 4분의
9예요. 그러니까 2에서 4분의 9니까 아주 4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4분의 1밖에. 그래서 2 때는 2점 더 안 나. 2보다 커할 때 2점 안 나다가 이 4분의 9이 한 점이니까 이것보다 작으면 돼. 이때가 바로 2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 아,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림부터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있으면 한 점이다. 이게 점점 올라오다가 여기를 지나갈 때부터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다. 계속 2점에서 만나다가 접할 때가 라스트다. 한 점에서 바뀌게 된다. 접할 때가.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아예 안 만나더라. 교점이 없다.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려워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강의하면. 근데 그래프들을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제 기본기들이 없는 친구들은 더 어려워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프는 누구? 난 어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미친 듯이 그려봐야 돼요. 특히, 그렇게 돼야지만 고2 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고2 때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 때 맨날 시키잖아. 그래프 그려라. 다 따져봐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기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뭐라고 씨부러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난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돼 맞잖아. 그게 바로 미러클이라고요. 그렇죠? 기적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1056번 볼게요. 1056번?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 나오지 않나요? 뒤에도 막 엄청 이상한 것들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좀 빠져가지고 내가 강의를 안 하긴 할 텐데. 엑스표 찾아도 돼요? 근데 엑스포츠 일단 쳐놓으세요. 나중에 딱 하나 배울 것만 가르칠게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 안 나오는 거 안 가르쳐요. 웬만하면. 모르겠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에요. 독학하는 친구들은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만한 거는 웬만하면 빼고 가르칩니다. 시간 관계상. 자, 얘하고 역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하고 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함수랑 y는 x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y는 x 좌표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9니까 이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작죠? 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9, 그러니까 9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조금 빡세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다가 0보다 커지면 2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 아몰랑해집니다. 아,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가 되냐?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요거의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 일단 그려야 돼요. 뭐 안 그리고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뭘 찾으면 이제 끝나냐 할 때 여기 일단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점 찾는 건 다 알겠지만 연방하시면 돼요. y는 x랑. 그쵸? 얘랑 연방하면 0보다 클 때니까 2분의 x는 9니까 x는 18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뭐 계산 다 할 수 있죠? x의 경우. 얘도 x 연방하면 얼마가 나오죠? x랑 같다고 하면 x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9.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때 뭐 일단은 어떻게 나와도 넓이를 무조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아무리 어렵게 다각형이 나와도 얘를 포함한 직사각형 하나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구하는 건데 두 개예요. 넓이를 구하는 법은 고등학교 때 나중에 뭐 적분을 배우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거를 배우기 전까지는 구하는 방법이 뭐냐? 선생님 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이건 별로 추천해주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돼요. 근데 뭐 별로 계산이 안 간단하잖아요.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쪼개요. 얘를 쪼개가지고 보통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쪼개면 여기 제일 쉽겠냐? 딱 봤더니만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이쪽은 이쪽을 높이로 보고 여기는 이쪽을 높이로 보면 됩니다. 이 삼각형은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고 아, 네네. 이 삼각형은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 문제에서 이거 쪼개서 푸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풀다가 보면요. 별의별 애들이 다 희한하게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복잡하고 판타치하게 푸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왜 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왜 쟤는 그렇게 빨리 풀었을까? 쟤는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문제 풀 때 이상한 길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독학할 때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대단히 복잡하면 더 고민해봐라.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풀도록 해야지만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뭐도 또 줄이죠? 실수도 줄어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죠. 선생님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 맘 잡고 풀면 이틀에서 3일이면 한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시험 방법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를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연습할 때보다 벌써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문제 푸는데 나는 10분에 걸려. 근데 쟤는 2분 만에 풀어. 그렇다는 얘기는요, 벌써 공부량 자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가 10분 하고 얘가 10분 한 거는 벌써 같은 공부량이 아닌 거야. 얘는 벌써 5문제 풀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는 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도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니에요? 공부량이 늘어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연산은 정말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연산이 느리고 개판이다? 벌써부터 내 달리기가 느린 거야. 오래 달리기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연산 빠르고 정확한 애들은요 벌써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어그적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빠르고 정확한 연산과 제대로 된 풀이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부터 벌써 격차를 발생시키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수학을 연산 연습할 필요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도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봐봐, 느리잖아, 늦게 푸는데. 공부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우습게 보는 친구들 치고 수학 공부 잘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가 이제 9고, 여기 높이 몇이죠? 9겠죠? 그러면 9고 81이니까 이거 2분의 81이에요. 여기는 9고요. 여기는 몇이죠? 18이죠, 높이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9 곱하기 18이네요. 그러면 160인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2배 안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풀어놓고도 2배 안에서 틀리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배 하면은 2분의 몇이 되냐, 이게 더하면. 243이니까 여기다 1을 곱하게 되니까 답은 24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우리가 되게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돼. 그래서 독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잘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리한 거야. 수학이라는 게 맞기만 해서는 시험이 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디테일하게 배우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수학이 원래 그런 학문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가 되게 중요해. 수학이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왜냐면 뭐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자, 나는 모든 과목을 포기하고 수학만 하겠다. 모르겠어요.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학교를 못 가요. 내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만 공부한다 그러면 난 말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수리 논술로 뭐 갔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갔을 때 내가 수학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입학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잘 따라갈 수 있지는 장담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난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는 정도를 걸어갈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에 들어가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슬픈 이야기지만. 대학교는 그냥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근데 그 관문이 되게 중요한 관문이긴 해. 왜냐면 좋은 대학교를 가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원서를 다 쓰잖아요? 탈락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저기 멀리 있는 학교를 가면요. 원서가 통과가 안 돼요. 가도 내가 면접을 가지도 못했는데 탈락이 된다니까?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가면은 벌써 안 하는 데를 가잖아요. 다 놀고 있어요. 완전 개판이에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혼자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 공부한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공부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 대학교는요, 이런 인가도가 그런 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슬픈 이야기지만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는 같이 해도 지금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해봤자 뭐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미친 듯이 미래를 준비해요. 같이 쓰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학교 때 차이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라고 하죠. 여러분 세 번째 목적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그 대학 캠퍼스, 넓고 종합대학교. 지방으로 가면 이게 고등학교인가? 이게 대학교가 맞을 것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캠퍼스 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쳤던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 있어요. 분명히 나는 절대 재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그냥 학교를 간 거죠. 가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재수하는 애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대충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가도 경험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니까? 왜냐면 여기는 다 똑같잖아. 내가 했잖아. 이 고등학교 시스템이 꼭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아무리 못해도 고2가 같이 돼요. 아무리 못해도 고3이 같이 돼요. 근데 고3부터 그 다음에는요.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이 한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거 처음에 경험해보는 거야. 진정한 뭐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다 평등하게 대한 거야. 결과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냐? 대충 사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차별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딱 경험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좀 그런 거죠. 슬픈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정말 얍삽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급식이 나와요. 나한테 밥을 안 줘. 요거를 하나 딱 주는 거 생각해봐. 정말 짜증이 나겠죠. 전투 능력이 막 생길 것 같지 않냐? 공부하고. 난 돈 지어버리고 싶은데. 그죠. 근데 정말 대학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돼. 슬픈 이야기지만 자기 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대가를 받으실 것이고요. 열심히 놀면 또 그 대가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나오게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특히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 지름길을 주는 거죠. 잘못된 길을 주지 않고 지름길을 주겠지만 가는 사람은 누가 가야 된다?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 숙제는 그래서 함수 끝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C스텝 중에서는 뭐 질문하고 풀었던 친구들 중에서 있거나 아니면 뭐 기출문제, 나는 이제 C스텝에서도 기출문제만 푸는 거를 좀 추천해주고요. 그래서 C스텝을 다 풀기보다는, 왜냐면 요즘 학교들이 대부분 기출문제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C스텝에서 기출문제식이 있고 기출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거를 푸는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문제들은 기출문제보다 질이 떨어지고요. 요즘은 잘 출제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C스텝에서 다 푸는 거를, 시간 있으면 다 풀면 좋죠. 당연히 질을 늘 거예요. 근데 지름길은 아니야. 꼭 좋은 방법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C스텝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시면 풀어봐서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C스텝을 다 풀기보다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공부할 때.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근데 쌤도 B도 못 풀고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어려운 걸 풀고 있다? 시간 낭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전혀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문제 풀 때 막 30-40분씩 걸릴 수 있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단계별로 다 풀고 풀어야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들이 시간이 없다 보면 다 건너뛰고 기출문제를 풀어요. 근데 기출문제 보자면 알겠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요. 한 문제 풀 때 20-30분씩 걸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훨씬 비지름길. 내가 매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압도적인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 길을 벗어나서 하잖아요? 그럼 별로 좋은 꼴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다 해봤잖아. 내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겠다. 내가 그렇게 제일 좋은 길 알려주는데도 굳이 가겠다 그러면 뭐 슬픈 이야기인 거죠. 내가 비효율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왜 거기 갈까? 분명히 가면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든요. 근데 꼭 가야 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갔다가 후회하셔도 되는데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날 믿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일부러 막 꼬셔가지고 얘를 선택 못 나오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난 여러분들 다 잘 봤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내 후배가 되든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선생님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연대를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연대 이상을 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고대는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